그러면 두 번째 달 60일 지났을 때는 네. 매출이랑 수익이 어느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두 번째 달 이후에도 계속 1000만 원, 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4월 달에 한 3400만 원 정도 나왔고 네. 5월 동안 320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잡아도 한 600 정도? 네, 500에서 600 정도 다 빼고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를 촬영합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연령대가 아마 가장 최연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매출도 꽤 많이 나오는 분이라서 제가 최대한 노하우를 좀 뽑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혹시 닉네임 뭐 쓰시는 분이세요? 저 가스로 요리라는 네, 가스로 요리. 네. 뭐 요리 좋아하시는가요? 왜 닉네임이? 그 책 중에 네.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레이크로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쿠킹 가스라고 네. 이제 가스로는 요리를 할 수 없는데 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좋은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럼 가스로 요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 오늘 구매 대행을 하신 지 기간이 얼마 되셨죠? 작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9개월 정도 되셨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라서 제가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걸 공개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20대 중반이면 보통 뭐 군대에서 나오고 대학 들어가 있는 애들 많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구매 대행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루 생활을 보내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카페에서 그냥 알바하거나 네. 고깃집에서 서빙 같은 거 많이 했었고 네.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쉬다가 바로 이제 위탁 판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탁 판매요? 네. 어떤 위탁 판매 하셨어요? 저는 공항민용식품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시대가 지나면서 고령화가 시작되고 해가지고 좀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팔았어요? 보스웰리아나 아니면 뭐 오메가3 이런 거 팔았어요. 원래 같은 그런 것들 지금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것도 장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갈증을 느껴서 일단 옮겼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옮기셨어요? 저는 수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이제 수동으로 하기에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효율이 좀 안 나왔다고 했고 네.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는 매출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매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적게 됐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온라인 판매라는 게 한번 해보고 접으면 이 업종 자체가 싫어지거든요. 보통. 네. 온라인은 뭐 레드오션이야 이러면서 접게 되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접고 나서 어떻게 구매 대행으로 접하게 되신 거예요? 접으면서 이제 영상을 접했던 거죠. 네. 영상 보면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보통 근데 친구들이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할 텐데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친구들 보면서 약간 불안함 이런 것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취업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돈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대학을 가야 되나 가지 않아야 되나를 이제 생각을 하려면 대학에 갈 때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들고 학비라는 게 들잖아요. 그거 두 개를 온전히 투자했을 때 그만큼 뽑아먹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이랑 투자의 다양성을 가졌을 때는 그만큼 뽑아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군대에서 되게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많은 책은 아닌데 100권에서 15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읽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게 됐고 전역을 하고 이제 부동산을 하는 자금이 있었죠. 네.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치킨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300씩 든 다음에 일부를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냐 아니면 내 사업을 키워가지고 돈을 모으냐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사업을 택한 거죠. 네. 지금 어쨌든 1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선택하길 잘한 것 같으세요? 그쵸, 잘했죠. 네. 저도 제가 봐도 알바 이런 것 그런 쪽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뭔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교육 자체도 완전 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해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강의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맥북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유튜브랑 구글이랑 대여 소셜 정도 계속 찾아보면서 이거를 부트캠프라는 게 있는데 맥에서 윈도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잘 또 해가지고 해결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컴퓨터에 이게 적용이 안 되네 했는데 그거 해결하는데 어쨌든 6시간 걸리잖아요. 네, 되게 많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작은 일들이 네. 진짜 몇 시간 동안 예를 들면 뭐 프린터 안 되는데 프린터 안 되는 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애들은 3시간 동안 해냈는데 그 코드가 빠져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업하다 보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생기죠. 네, 맞아요. 그거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구매대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쨌든 20대 중반에 이제 구매대행을 바로 시작하게 되셨는데 첫 달치는 좀 어떻게 흘러갔어요? 첫 달은 이제 작년 9월이었는데 네. 9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주문이 잘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 들어와가지고 첫 달에는 좀 저조하게 나가긴 했던 것 같아요. 언제 주문 들어왔어요? 주문은 9월 정확히 모르겠는데 9월에 20 며칠 들어왔는데 상품 몇 개 올렸을 때요? 900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네. 900개면 아마 저희 구독자분 중에 그 하위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위권입니다. 네. 그때 어땠어요, 심정이? 좋았죠, 좀 들어와가지고.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좌절이 아니라.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첫 달을 이제 주문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2달 지났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제가 할로윈 제품을 좀 올렸었는데, 그중 이제 터지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네. 그때 뭐 한 제품만 100개 이상 팔아고, 네. 그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달차 때 주문이 좀 늦게 들어왔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에피더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네. 거기 이제 배송비를 추가하는 칸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여러 번 눌러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번 누를 때마다 배송비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제 여러 번 눌렀던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000개 정도 되는 상품이 배송비 때문에 고가에 팔고 있었던 거죠. 이후에 그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부터는 다시 제대로 올려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레피도 약간 이상 얘기 하시는. 배송이 안 올리는 체크 버튼이 탁 뜰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안 그래도 가스료님 생각하면 성적은 처음에 많이 안 나왔지만 네. 되게 꾸준하게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하위였지만 주문 들어왔으니까 기쁘고 이런 거에 더 초점 맞추면서 개선해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포기는. 아예 그런 생각 없었어요. 이 과정이, 교육과정이 60일인데, 60일 동안은 진짜 무조건 해보자. 그러면 내가 이것도 못하면 나는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달 60일 지났을 때는 네. 매출이랑 수익이 어느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두 번째 달 이후에도 계속 1000만원, 뭐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네. 그때는 마진율이 20% 정도 나오는데, 네. 직장인 초봉 정도는 계속 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혹시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4월 달에 한 3,400만원 정도 나왔고, 네. 5월 동안 3,20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로 잡아도 한 600 정도? 네, 500에서 600 정도 다 떼고 해서 벌고 있습니다. 어때요? 만족스럽나요? 근데 아직 이게 구매대행이라는 게 네. 이제 이 돈이 바로 벌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게 정산주기가 되게 길어요. 맞아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소자금으로 시작하다 보면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아직 벌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자체가 어린 분들은 카드 한도도 작게 나오고 네, 맞아요. 종잣돈도 거의 없으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매출을 죽이는 일은 절대 없이 무조건 매출을 계속 성장시켜야 돈은 나중에 회전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네, 돈을 회전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주문을 중단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거 살 때도 진짜 좋은 물건이 나왔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만들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돈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든 구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하거든요. 네. 초보자분들에게 처음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팁 네. 같은 거 있을까요? 기존에 하신 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방향이 키워드입니다. 음. 키워드로 이제 좀 차별성을 줄 수가 있는데 네. 키워드가 50개가 한계잖아요. 43자, 44자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 그 뒤에 예를 들어 뭐 가정용이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뭐 가정, 업소 이런 것만 추가해도 업소라는 단어를 쳤을 때 그 상품이 노출될 확률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키워드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제 매출이랑 또 연관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기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테이블을 연속해서 뭐 3번 사용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마켓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인데
초보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매출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키워드 같은 부분은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만 지켜도 제가 볼 때 남들보다 한 30% 이상은 업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키워드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키워드는 그런데 상품을 처음에 고르는 것도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상품을 고를 때 어떤 본인만의 고르는 기준 이런 게 있으실까요? 기준이 뭐냐면은 일단은 구매대행은 일반 제품들하고 차별성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소싱을 안 하고 저는 가격이 낮은 것도 소싱을 안 합니다. 가격이 낮은 거는 많이 팔아봤자 이제 매출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면 첫 번째는 국내에서 팔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막 한다 하셨잖아요. 네. 그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포데스크를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데스크를 제가 이제 올렸는데 네. 좀 팔리는 거예요. 이게 왜 팔리시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이버에 쳤을 때 이제 최상단에는 이제 국내 키워드 광고 이런 것들이 좀 뜨고 네. 밑에는 전부 해외 구매로 뜨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되게 무겁고 부피도 크니까 해외 판매가 되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포데스크를 네이버에 쳐보면 거의 다 해외 상품이 1페이지에 뜬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사실 국내 판매자가 없으니까 네이버에서 그렇게 노출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해외 직구로 팔기에 너무 좋은 상품인 거고. 아, 그러면 인포데스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제 팔 수 없는 상품인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또 다른 상품 소싱 기준도 있으세요? 일단은 시즌에 맞춰서 이제 소싱을 저희가 하는 건데 네. 국내 사입업자들은 이제 시즌 제품을 소싱을 하게 되면은 물론 단기간에 좀 많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리스크가 많잖아요. 안 팔았을 경우 뭐 내년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 같고 고무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냥 작은 1.5m 이런 게 아니라 3m, 4m 이런 거는 이제 올리면 업자들이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은 팔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그런 게 서서히 시즌성 상품이 팔린다고. 네, 한 4, 5월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고무보트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기준.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입 판매자들도 이거 1년 보관하면 사실 고무보트 내년이면 이게 상태 자체가 팔 수 없을 정도로 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부피도 크니까. 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것 같아요. 시즌성이랑 국내에서 팔 수 없는 상품. 네, 맞아요. 이거를 딱 기준을 충족해서 소싱을 하니까 네. 이 상품이 팔리는 그 타율 자체가 엄청 높아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무보트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차별성을 보려면은 키워드의 춤을 좀 맞추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뭐 일반 사람들이 그냥 고무보트를 올릴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3m 고무보트, 4m 고무보트, 3인용 고무보트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업자들이 어떻게 검색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가 그러면 3m, 4m 이런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왜냐면 업자들이 그냥 그거 찾으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3m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수를 좀 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찾아요? 그 3m 이런 키워드들. 아, 이거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타오바오에서 가면은 네. 제품 옵션이 있잖아요. 6.5m, 2m 이렇게 다 써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얘는 3m로 해야겠다 하면 이제 키워드에 3m 좀 써주고 네. 얘는 5m로 가야겠다 6m 써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엄청 차별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화조라는 게 있는데 정화조가 이제 저도 뭔지는 잘 몰랐는데 큰 이제 물통이나 뭐 옷을 페이스 같은 거 담는 큰 물통을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그냥 이제 정화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보면은 되게 큰 게 있단 말이에요. 60인용, 50인용, 30인용, 네. 40인용.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한 정화조를 10개 정도 테스트를 해놓고 네. 그 중에서 2개는 60인용, 나머지 2개는 50인용, 네. 2개는 40인용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정화조를 찾는 분들은 저희 고객님께서 60인용 하나를 사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되게 큰 게 필요했겠죠. 큰 게 필요했는데 그 인터넷 보면 사진으로는 잘 알 수 없잖아요. 큰 게 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60인용이라고 키워드를 해놨으면은 둘러보다가도 60인용이면 되게 큰 거겠구나. 그러니까 큰 거를 찾는 사람들은 제 이제 썸네일을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품들을 이제 구매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문의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화조 이런 거 써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없죠. 그런 건 어떻게 응대를 하세요? 소비자들이 정화조나 뭐 이런 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품을 문의를 하면은 문자로 일단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고 알리왕왕 채팅으로 해가지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대로 번역기로 옮겨가지고 네. 그대로 질문을 좀 하는 편이고 답변도 좀 이상한 게 있더라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많이 좀 알아듣나요? 뭐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추가적인 뭐 설명을 요구하는 건 거의 없어가지고 네네. 거의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잘 없죠? 이런 전문용품들. 네, 많이 없습니다. 맞죠? 네. 이게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막상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주문하시는. 아, 그렇죠. 맞죠. 네. 맞죠? 네. 일단 지금까지 너무 아마 초보자분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 구매대행을 이제 지금 거의 9개월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해보시니까 최근에 좀 어떤 점 좀 느끼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한 4, 5개월 정도는 계속 1200 이 정도로 계속 머물렀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강의하시는 것 중에 강의 홍보는 아니지만 이제 초격차라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수업을 좀 듣게 됐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방법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개선해 나갈까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하면서 최근 제가 1월에 만든 사업자가 있는데 4월 매출이 2,2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하면은 단기간에도 좀 구매수익이 나올 수 있구나 충분히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도 이제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좀 요즘에 터보 동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동결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진입하는데 진입 장벽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를 잘 이겨냈을 때 경쟁력을 갖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지어 사업자 내다가도 이게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상품을 주문 처리할 때 배대지에 뭐 이 주문서 입력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런 한 단계 한 단계가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오히려 내가 어려울수록 이겨내면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포기하지 않을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진짜 많이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풀어주셨는데 네. 이러면 경쟁자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경쟁자가 들어온다면은 진로를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 다른 방향으로 또 공부를 계속하고 하면서 네. 할 테니까 따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 촬영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꾸준히 열심히 잘 하면은 다 할 수 있다.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거지 이 방법이 틀리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지금 뭐 공짜 정보 이런 거지만 중요한 얘기들 여기서 캐치하고 실제 실천하는 사람들 많이 없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오픈한다 해도 어차피 더 공개하면서 더 많이 앞서 나갈 것도 있을 거고. 네. 대부분 저희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듣고 실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다른 강의에 대해서 상관없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좀 커리큘럼대로 배워가는 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건 어렵지만 네. 따라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준 대로 따라하면 이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좀 강의 같은 거 좀 들으면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너무 좋은 게 각 분야에 잘하는 선배들이 물론 강의비라는 대가를 주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1년으로 따지면 그런 교육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만 해도 1,000만 원은 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강의 들을 때 500만 원짜리까지 강의 들어봤어요. 500이요? 네. 근데 저는 500이 아니라 그보다 몇십 배 더 벌었거든요. 그 강의를 통해서.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응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뱅 이제 시작하신 지 9개월 되셨는데 네. 하루 생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5시에 좀 많이 기상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전날에 좀 늦게 잤다 그럼 5시 반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운동을 가거나 독서를 하거나 네. 아직 사무실이 없고 스터디 카페를 하고 있고 가서 이제 하다가 밥 먹고 다시 일하고 다시 집으로 해갑니다. 진짜 새벽 인간이네요. 하루하루 좀 살아가는 게 어떠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랑 다른 게 내가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내 시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내가 할 거 하고 책 읽을 수 있을 때 언제 책 읽고 이런 걸 주도할 수 있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점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잘 활용하면은 이제 일반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 인사하고 네. 얘기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이 구매 대행을 좀 쉽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초보자 하기 좋은 사업은 맞는데 저도 이제 그랬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할 때는 진짜 새벽에 잘 때도 많았고 진짜 하루 종일 일밖에 안 했거든요. 그 정도를 열심히 하셔야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하기 힘드신 분들은 계속 이어나가기 좀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카페로 또 오시면 여기 가스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